율곡 사상인문을 수강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벌써 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게 그 후세 그 도술이 불명하여, 그러니까 그 유학의 도가 확실치 않아서 변할 수 없는 것을 고치려고 하고 변하는 것을 굳게 지키고 이런 참 패단이 있어서 결국은 이 잘 되는 날은 별로 없고 잘 못 되는 날은 많고 그런 까닭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비록 성왕이라도 그 성왕이, 그러니까 이 훌륭한 왕이 그러니까 법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게 그 변통할 수 있는 훌륭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명한 자손이 없으면 반드시 끝에는 패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공, 태공 예를 들고 있죠. 주공이 비록 그 노나라를 다스렸지만 그 훗날에 노나라가 친미지세, 그러니까 이 아주 그냥 쇠퇴하는 그 형세를 어찌할 수 없었고, 역시 태공 역시 아무리 뭐 위대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제나라를 다스려도 제나라가 나중에 왕의 찬탈과 임금 시해하는 싹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만원봉사에서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율곡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국, 조정, 입법지초, 고급, 주상, 이, 연수, 이백의 수시, 죄송합니다. 수시가 아니라 하도 수시변통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수시라고 얘기하네요. 시변, 사역이 무불패다는 유, 가변통이라. 항, 후일, 류규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국은 우리나라예요. 이게 나자의 나라국이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조종은 이게 임금님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선대 임금들이죠. 우리나라 옛날 임금들, 우리나라 선대 임금들이 입법지처, 법을 세우는 처음에, 그러니까 법을 처음에 만들 때 고급 주상이, 고는 본디, 진실로 이게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래 이런 뜻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원래, 지극했어요. 뭘 지극해? 주상은 두루두루 살피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급 주상하면 본래 지극히 주도 면밀하게 두루두루 살폈지만, 여기서 지금 제가 이는 얘기했죠. 역접, 순접 다 된다고. 여기서 지금 이는 역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수이백은 이게 해년자죠. 수는 드리울 수, 이백. 그러니까 이게 수가 이제 200년이 드리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연수이백은. 근데 200년이 드리워졌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200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지금 다시 보자면, 우리나라의 선대 임금들이, 그러니까 옛날 임금님 조상들, 우리나라 선대 임금들이 법을 세우는 처음에, 우리나라 임금들이 처음에 이제 나라가 개국을 해서 법을 처음을 세운 데는 본래 아주 지극히 했어요. 뭐를 지극해? 두루두루 상세하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지극히 법을 세웠어요. 그렇지만 2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시변, 때가 변하고 사역, 일이 바뀌고, 시변사역, 때가 변하고 일이 바뀌어서 불무패단, 불무는 이게 아니 불자에 없을 문자죠. 아니고 아닌 건 뭐예요? 그런 거죠. 이중 부정입니다. 아주 강한 부정이죠. 그러니까 패단이 없을 수 없었으니 오히려 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변사역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가 변하고 일이 바뀌어서 패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불무는 있지만 그래도 변통할 수는 있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물며 후일의 류기라. 그런데 이
훗날에 어떻게 잘못된 법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계속 이 율곡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옛날 임금들은 법을 채우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본래 지극히 아주 그냥 그 주도 면밀하게 두루두루 상세하게 하였지만 2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시대도 바뀌고 일도 바뀌고 그래서 폐단이 있지만 오히려 그래도 변통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후일에 그 잘못됐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그래도 이 잘 됐는데 왜 후일에 잘못됐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율곡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 그래가지고 극급 개혁, 당, 역, 구분 증액 어려운 말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썼습니다. 극급 일단 전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급급 개혁, 당력, 구분 증액자 호화, 전왈, 궁즉변, 변즉통이라. 복원, 전화, 유념, 사, 소의, 변통 아니라. 네, 여기서는 지금 또 무슨 말인지 우리는 도저히 알기 어려운 옛날 말들이 많이 나오죠. 급급은 뭐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급급하다, 다급하게 아주 그냥 다급하게 급급하게 개혁을 해요. 급급하게 개혁하다 이런 말이죠. 급급하게 개혁. 개혁이라는 말은 지금도 쓰죠. 급급하게 개혁하여 당, 역, 구분증익, 구분증익, 구분 이게 그냥 분 이게 이 막 불에서 구하고 빠진 것을 이 물에서 건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뭐가? 급급 개혁은 지금 당장 다급하게 개혁하는 것은 그래서 아까 어떻게 다급하게 개혁을 하는 것은 지금 마땅히 구분 증익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가변, 불가변은 구분 못하고 지금 막 그냥 정신이 없죠. 그런 것을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빨리 개혁을 해서 얼마나 빨리 개혁을 했느냐. 불에 타고 물에 빠진 사람을 그 구하는 것과 같이 빨리 개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전왈, 궁즉변, 변즉통. 이 전은요, 주역 개사전을 뜻합니다. 주역 개사전. 뭐 전이 원래는 전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주역 개사전에 말하기를 궁즉변, 변즉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궁즉변, 변즉통. 이게 무엇이냐?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지금 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해야 통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변해요? 궁해야 변한다. 궁해야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겸은 이 엎드릴 복에 원할 원이죠. 엎드려 삼가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 유념. 전하는 뭐 임금한테 하는 말이죠. 우리 보통 전하 통촉하옵소서 뭐 전하 아니되옵니다. 뭐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이 전하할 때 그 전하예요. 그 임금을 일컫는 말이죠. 전하 유념. 유념은 생각하란 말이에요. 뭘 생각해? 유념하소서. 뭘 생각하냐? 사, 소위, 변통, 원이라. 변통하는 까닭을 생각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계속 지금 율곡은 변을 얘기하고 있어요. 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변은 가변과 불변이 있습니다. 이 가변과 불변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보통 주역을 변역, 이 주역 여기 지금 주역이 주역 이게 지금 이게 주역이 원래 이게 그 주나라 역이에요. 주나라 역인데 그 주역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주역에 보면은 이 역이 중요하죠. 주역. 그 역은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잘 변하는 게 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에 그
유승국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유승국 선생님 지금은 작고하셨죠. 네, 그분께 뭐 한국 철학계 대단한 거두시죠. 그분한테 제가 직접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주역에 대해서 그 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역은 이거 잠깐 그 얘기가 그 새 나가는데 딴 길로 가는데 주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려요. 이 전 기사전 얘기니까 그 역은 변역이 있고 불력이 있고 간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변역은 뭐냐? 계속 변하는 거예요. 지금 변통하는 게 변역이에요. 불력은 뭐냐? 변하지 않는 게 불력이에요. 간이는 그때그때 변하는 게 이제 간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의 예를 들어주셨어요. 전 그때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돼서 잊어버려지지가 않는데 그게 제가 한 2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불력과 변역과 간이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역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불력은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분은 사시사철 날씨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오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다시 또 봄이 오고 이런 사시는 변하지가 않는다. 그게 이제 불력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변역은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한 그 역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말씀하신데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이 되고 이게 변역이다. 계속 변한다. 날씨는 계속 변한다. 근데 그 날씨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봄에도 뭐 날씨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역시 여름에도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냥 쉽게 변하는 거 그것이 바로 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뭐랄까 그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그래서 역을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리는데 굉장히 이해가 쉽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여러분들한테도 역에 대한 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소위 실공자, 우리는 지금 이거 실공실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소위 실공자, 작사유성하고 불무공원지 위하라. 자, 여기 보면 그다음 계속 자사자왈, 불성무몰이라. 맹자왈, 지성, 미유, 부동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사하고 맹자는 지금 이 고전에서 따온 거니까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얘기하자면 우리 지금 실공실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율곡이 계속 얘기한 게 실이죠. 실공. 성과 실입니다. 성과 실. 그러니까 근데 이 실공, 이른바, 이 소위는 이른바, 뭐뭐 하는 바, 그런 말이죠. 요거 바소자에다 말 위에서 말하는 바가, 그 실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작사유성, 일을 작하고 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성실함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불무공원. 그러니까 불무, 힘쓰지 않아요. 뭘 힘쓰지 않나? 공원, 헛말, 빈말에 공원에 힘쓰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실공이라는 것은 작사유성하고 불무실공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 위가 요거 작사유성, 불무실공을 다 얘기해요. 불무공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성실함이 있고 공원을 헛된 그 빈말에 힘쓰지 않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율곡 선생님 빈말 굉장히 싫어하셨죠. 우리도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빈말하는 사람들 별로 신뢰감이 안 나죠. 이 공원은 진짜 할 게 못해요. 그러니까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사자는 이 자사예요. 자사를 얘기하는데 이 자사는 공자의 손자죠. 공급이라고도 하는데 자사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성무물이다. 이 자사가 쓴 책이 뭐죠? 중용입니다. 중용. 여러분들 그 유학의 그 사서 아시죠? 사서
사서가 뭐가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대학, 논어, 맹자, 중용 해서 이제 지금 이 중용을 쓴 사람이 자사예요. 그 자사가 말하기를 불성무물이라. 불성, 성이 없으면 사물이 없다 라고 이제 중용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맹자왈, 맹자도 뭐 너무 유명한 이 전국시대 학자죠. 맹자가 말하기를 지성이면 미유 감동자이라. 지극한 성, 성이 지극해요. 우리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하죠. 성이 지극해는 성실함이 지극하게 되면, 지극한 성실함은 하늘도 감동시킨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지극한 성실함은 미유부동자,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지 아니하다. 모든 것을 다 감동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부동함이 있지 아니하다. 이거 미는 아직 안 의미죠. 유는 있으려 부동.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없자. 그래서 부동함이 없다. 이 미는 이 전체를 부정해버립니다. 그 부동함이 없어요. 감동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런 말이죠. 무엇이? 지성이. 지극한 성실함. 성실함이 아주 지극하면은 모든 게 다 감동하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지금 이 율곡은 지금 율곡의 철학을 어떤 사람 한마디로 성의 철학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요 이룰성자 성. 그리고 뭐 퇴계는 경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 유학자들이 뭐 성경 다 중요시하지 뭐 누군 성은 뭐 중요하고 경은 안 중요한가요? 다 중요합니다. 경만 중요하고 성은 안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고 다 중요한데 어떤 것을 강조했느냐. 율곡은 특히 성을 강조해. 성. 율곡은 성. 그리고 실공, 시료, 성.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이게 율곡 철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곡이 자기가 이 좋아하는 말을 끌어온 거죠. 자사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불성무물이다. 자사가 얘기하기를 성이 없으면 사물이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맹자 역시 지극한 성을 지극히 하면 미유부동자.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감동을 한다. 이런 말이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자사자. 자사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기원전 사람이에요. BC 483년에서 402년, BC 402년.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번에 태공, 주공도 여러분들한테 초성화를 보여드렸는데 그분들은 사실 생물연대가 미상입니다.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생물연대를 못 썼어요. 그때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몰라요. 그리고 자사, 그 다음에 이 자사, 공자, 맹자, 자사 이런 사람들은 생물연대가 비교적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추측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맹자 같은 경우도 BC 327년에서 BC 289년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자면 이 지금 실공 얘기를 계속 하는데 여기 구는 이게 지금 구유실공, 기, 실료제오, 그 다음에 금지, 치유미지, 유, 무실공, 소가 우자 유칠이라 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 진실로 만약 요 구는 진실로 만약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진실로 실공이 있으면 실공 우리 지난번에 실공이 있으면 무실효제류 어찌 실효가 없겠는가? 진짜 실공이 있는데 어떻게 실효가 없겠는가? 반드시 있죠. 그리고 지금, 금지, 치효, 미진, 치효, 다스리는 효과가 미진 하면 이 미진은 이게 지금 다하여 쓰러지다 이게 우리 요즘도 쓰죠. 뭐 하는지 약간 미진해. 뭐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효과가 미진하면 무실공. 유는 말미암을 유인데 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실공, 실공이 없기 때문에 이 우가 가우자. 이거 뭐예요? 가우. 염려하는 바.
염려할 수 있는 바가 U7 7개입니다. 그러니까 실공이 없는데, 아니, 실공이 있는데 어떻게 실효가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치효, 다스림 효과가 다하여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미진한 것은 실공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우려하는 바가 7개가 있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처음 시작하실 때 그 폐단 7개 말씀드렸죠. 이 U7이 바로 그 폐단 7개입니다. 혹시 기억하실 분 기억하시겠죠? 기억 뭐 못하시더라도 어차피 지금 U7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할 것입니다. 폐단 7개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도록 하고, 폐단뿐만이 아니라 이 폐단에 대한 대책도 있죠. 대책 9개, 폐단 7개. 율곡 선생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비판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안을 항상 내놓고 비판을 해요. 사실 대안 없는 비판은 별 의미가 없죠. 그거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비판하면 뭐 어쩌라고요. 그렇지만 율곡 선생님 그런 분 아니시죠. 그러니까 문제점 척척척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착착착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